현금이 안전해 보일수록 이상하게 통장은 더 가벼워집니다. 금이 조용히 길을 닦을 때 은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오르는 순간이 와요. 그 짧은 구간을 놓치면 비싸게 따라붙고 잡아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만 보시는데 은은 금보다 늦게 움직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금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지만 은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23년간 시니어 자산 안정화에 집중해온 인플레이션 대응 코치 양명석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60대 이상 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직접 설계하고 관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후회가 있어요. 은을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금만 보지 말고 은도 함께 가져갈 걸 하는 말씀들이죠. 왜 은은 늦게 출발해 더 세게 치고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파동을 내 편으로 만드는 타이밍이 어디인지 오늘 핵심만 풀어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봐온 건 결국 타이밍과 비중 배분입니다. 금으로 바닥을 깔아놓고 은으로 탄력을 더하는 순서, 이게 정답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금으로 기초를 깔고 은을 분할로 모으는 습관을 시작하면 다음 파동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계속 가벼워지는 이 시대에 귀금속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하지만 무작정 사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이 초반에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조정 구간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 손해를 보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그런 실수를 방지하는 검증된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 댓글에 1 오늘 처음 알았다면 댓글에 2 남겨주세요. 토요일 아침 이모부가 영수증 2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5해 전 장보기 금액과 이번 주 금액이었죠. 숫자는 통장에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반 박스가 줄었답니다. 이모부는 그동안 현금을 쌓아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안심했죠. 그런데 막상 시장에 가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처음엔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 거라 생각했는데 석 달, 6달,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면 늘 당황스러웠답니다. 분명 예전과 비슷하게 샀는데 금액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모부는 뉴스를 보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은행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금 이자로는 현금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나이도 있고 리스크가 부담스러웠죠. 안전하면서도 실질 가치를 지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딱 2가지만 바꿨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그대로 두고 서랍 속 외화 일부로 소형금 조각을 나눠 담고 달력에 은분할 매수 날짜 2개를 박아 넣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큰돈을 한꺼번에 넣은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 시작했거든요. 한 달 뒤 이모부 말이 달라졌습니다. 가격은 흔들려도 마음은 덜 흔들린다. 통장 숫자 대신 장바구니 무게로 생각을 바꾸니 손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금과 은을 조금씩 모으면서 비로소 실질적인 자산 방어가 시작됐어요. 석 달쯤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더래요. 금과 은도 함께 오르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 겁니다. 무엇보다 달력에 박아둔 날짜대로 기계적으로 매수하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됐어요. 오늘은 이 방식 그대로 금으로 바닥을 만들고 은으로 탄력을 더하는 순서를 여러분의 생활 루틴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비중 조절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과 은을 사기는 하는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몰라서 결국 중도에 포기하시거든요. 그 핵심 노하우를 뒤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자산 관리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금과 은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금은 길고 완만하게, 은은 짧고 굵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작은 늦고 종료는 빠른 편이라 타이밍 관리가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 20년간 시니어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금과 은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실제로 시장 지표를 보면 은의 연간 변동폭이 금보다 큰 해가 훨씬 많습니다. 금이 10% 움직일 때 은은 20%, 30%까지도 움직여요. 이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이 되는 겁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처음에 금만 꾸준히 모으셨어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이 급변하더니 은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왔습니다. 박영수님은 그때 후반 구간에 은을 소액만 추가하셨는데도 연간 수익 흔들림이 확실히 낮아졌어요. 금으로 바닥을 만들어 놓았으니 은의 변동성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금은 매달 고정 비중으로 가져가시고 은은 분기별로 시장 흐름을 보면서 소폭씩 조절하세요. 처음부터 은 비중을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작은 비중으로 시작해서 관찰하면서 천천히 늘려가야 해요. 지금 여러분의 보유 자산에서 은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인지 바로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정리해 보세요. 금과 은의 상대 비율이 과도하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금은비라고 부르는데 이 비율이 크게 벌어지면 은추가 매수의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은비는 계속 순환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싶으면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움직이죠. 장기 상대가치 지표는 두 자산의 사이클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2세 장미선님은 바로 이 비율을 활용하셨어요. 비율이 크게 벌어진 기간마다 은을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가 낮아졌고 나중에 은 가격이 올랐을 때 수익폭도 커졌죠. 월말마다 금은비를 확인하고 목표 구간을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구간에 들어오면 자동이체처럼 정해진 금액만 매수하는 겁니다. 비율만 보지 말고 경기 흐름과 환율도 함께 체크해야 해요. 내가 사용할 목표 비율 구간을 메모로 정해두셨나요? 지금 당장 노트에 적어보세요. 은은 전기 전도와 열전도 특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력, 태양광, 차량 전장, 통신 분야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런 산업 수요가 늘어나면 은 가격의 탄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과 달리 은은 산업용 수요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은의 산업 사용량 증가 추세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생산이 늘어나면서 은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예요. 66세 오정민님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하셨습니다. 관련 업황이 좋을 때만 은 비중을 살짝 늘려서 변동을 관리했어요. 분기별로 태양광 설치량이나 차량 전장 지표를 모아두고 은 비중 조절에 참고하세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산업 수요가 늘어도 경기 침체기에는 가격 흔들림이 커질 수 있어요. 나의 은추가 매수 기준에 산업 지표 한 가지라도 들어있나요?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실물과 상장 상품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실물은 보유 안정성과 과세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상장 상품은 편의성과 유동성이 뛰어나죠. 둘 중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섞어서 가져가면 돼요. 비용 구조와 세제 차이에 따라 실제 체감 수익이 달라집니다. 실물은 보관과 거래 시 스프레드가 크고 상품은 수수료와 과세를 잘 따져봐야 해요. 69세 이선호님은 소형 실물과 상장 상품을 반반으로 가져가셨습니다. 황금성과 심리 안정을 동시에 얻으신 거죠. 생활비 여유분은 실물로 천천히 모으시고 단기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상장 상품으로 배분하세요. 실물은 보관 장소와 거래 스프레드를, 상품은 수수료와 과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현금화할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환율 상승기에는 금과 은의 원화 가격이 추가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가 오르면 같은 금이나 은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이건 생활비 체감과도 연결돼요.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장바구니 무게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환율 변동은 국내 체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71세 김혜성님은 해외 지출이 늘어나자 원화 기준으로 분할 매수 일정을 다시 짰어요. 환율이 높을 땐 조금 덜 사고 낮을 땐 평소대로 매수하는 식으로 조절하신 겁니다. 가계부에 환율 칸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평균 대비 높을 땐 소액만, 낮을 땐 평소대로 매수하는 규칙을 세우면 됩니다. 환율만 보고 성급히 비중을 늘리지는 마세요. 내 가계부에 환율 기록란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 보세요. 기본은 금 중심, 은은 보조 레버리지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과 은을 7대3 비율로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정하는 거죠. 장기 배분에서 방어 자산과 변동 자산을 함께 가져가면 하락을 방어하면서도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조합이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경향이 있어요. 65세 정나연님은 금 70, 은 30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금 80, 은 20으로 방어적으로 조정하셨어요. 분기마다 비중을 점검하시고 한 번에 확 바꾸지 말고 세 차례로 나눠서 조정하세요. 한쪽에 몰아넣는 극단적인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내 목표 비중과 조정 규칙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셨나요? 지금 당장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보세요. 이제 확장 본론에서 오늘 바로 실행할 루틴을 여러분의 생활 동선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감정 개입이 확 줄어듭니다. 5월 2회든 분기 1회든 내 생활 리듬에 맞춰서 정하는 게 중요해요. 급등하는 날에도 정해진 금액만 지키면 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감정이 개입되면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팔게 되거든요. 휴대폰 달력에 금과 은 날짜를 따로 등록해 보세요. 은 항목에는 분기 조정 메모를 남겨두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 비중을 점검한다고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깜빡하지 않아요. 저는 제 고객분들에게 알람까지 설정해 드립니다. 매수 날짜 하루 전에 알람이 울리도록요. 그러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내 달력에 다음 매수 날짜가 이미 적혀 있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실천입니다. 실물 귀금속은 보관과 매도, 경로 메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급하게 현금화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낭패거든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귀금속은 있는데 어디서 팔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요. 집 한 곳에 모든 걸 보관하는 것도 위험해요.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까운 매매업체 연락처와 절차를 카드 한 장에 적어서 보관해 두세요. 소액은 집에, 나머지는 은행 대여금고나 안전한 장소로 나누는 겁니다. 업체마다 매입 시세가 조금씩 다르니까 두세 곳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급할 때 한 곳만 알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 곳을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현금화해야 할 때 갈 곳이 바로 떠오르나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중으로 정리해 보세요.
현금 흐름이 안정돼야 자산을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귀금속 매수하겠다고 필수 지출을 깎으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결국 헐값에 팔게 되거든요. 제가 23년간 현장에서 봐온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금이나 은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시세가 좋든 나쁘든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생활비 3개월치를 별도 통장에 두고 그 외에서만 매수하세요. 이게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만 잘 지켜도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급등하든 급락하든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다. 생활비까지 건드리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내 방어선 통장은 이미 분리되어 있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내일 당장 통장 하나 만드세요. 모든 뉴스를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환율, 금과 은의 상대 비율, 산업 수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자극적인 표현이나 전망보다는 수치 기록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는 오른다고 했다가 오늘은 떨어진다고 하고요. 매주 같은 요일에 새 지표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저는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세가 보입니다. 한두 주 데이터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4주, 8주 쌓이면 흐름이 명확해져요. 숫자로 기록하면 감정이 빠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떨어졌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지난 4주 흐름 속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난 4주 수치가 내 노트에 이어져 있나요?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중 조절 규칙은 짧을수록 지키기 쉽습니다. 복잡한 규칙은 나중에 헷갈려서 결국 안 지키게 돼요. 즉흥적인 조절은 실수를 부릅니다. 제가 고객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 규칙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금은비가 크게 벌어지면 은을 한 번 더 소액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요.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조건과 행동을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내 규칙 한 문장을 큰 글씨로 써두셨나요? 책상 앞이나 냉장고에 붙여두면 자주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가족이 알면 보관과 상속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혼자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해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귀금속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가족이 전혀 모르는 경우요. 구체적인 위치와 금액은 최소한만 공유하되 절차는 명확하게 알려두세요. 비상 연락망, 보관 위치, 매도 절차를 카드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가족과 공유하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기본 정보는 공유해야 해요. 가족 중 누가 담당자인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분과 상의해 보세요. 담당자를 정해두면 유사시에 혼선이 없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은은 흔들림이 큽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크니까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 근육이 곧 전략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하락장에서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떨어진다고 전부 팔아버리거나 반대로 더 많이 사들이거나요. 하락기에 비중을 갑자기 키우면 안 돼요. 오히려 매수 금액을 줄이고 기록만 이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말고 금액만 줄여서 계속 매수하세요. 그래야 평균 단가 관리가 됩니다. 3번의 기록 후에만 조정하세요. 한두 번 떨어졌다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3번 확인한 뒤에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감정 개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 하락 구간에서 기록을 멈추지 않았나요? 기록을 계속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흐름을 정리하고 한 가지 실천만 남겨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금을 더 쥐는 대신 방어선부터 만들고 금으로 바닥을 깐 뒤 은으로 탄력을 더하자. 이게 전부예요.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제가 23년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진리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현금이 곧 안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으면 안심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1,000만 원 그대로 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현금 흐름을 먼저 고정하고 남는 여력으로 금과 은을 장기 리듬에 태우는 방식입니다. 생활비는 반드시 별도로 확보하고 그 외의 자금으로만 귀금속을 매수하는 거죠.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가 엇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계속 줄어듭니다.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변동 앞에서 마음도 더 흔들려요. 불안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손해로 이어집니다.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파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바로 이겁니다. 생활비까지 투자에 넣었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소용이 없어요.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니까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환율과 물가의 파도 속에서도 생활비 예측이 쉬워집니다. 금으로 바닥을 깔아놨으니 안정감이 있고 은으로 탄력을 더했으니 후반 랠리의 짧은 구간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내 계획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신 분들은 물가가 오르는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자산도 함께 가치가 올라가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당장 하나만 하겠습니다. 달력에 분할 매수 날짜 2개를 박아 넣으세요. 금은 고정 날짜로, 은은 분기 조정 메모까지 함께요. 이 한 줄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과를 바꿉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훨씬 중요해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달력 앱을 여세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첫 매수 날짜를 정하세요. 한 달에 2번이면 15일과 말일,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물 보관과 상장 상품을 상황별로 어떤 경로로 현금화할지 동선까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급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팔아야 유리한지,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실전 노하우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 댓글에 1, 오늘 처음 알았다면 댓글에 2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